권영길, 진보 정치의 원조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한때 이 말은 TV 토론을 지배했고 진보 정치의 상징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권영길, 그는 진보 정치 1세대, 가장 먼저 대통령을 꿈꿨던 노동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뉴스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1941년생 경남 마산 출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기자 생활을 접고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서울신문 노조 초대 위원장, 이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등에서 활약했죠. 1997년 그는 국민승리 20일 창당과 함께 진보 진영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득표율은 1.2%. 하지만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연 역사적 도전이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2002년 대선에서 다시 출마해 TV토론 명대사 제조기로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 IMF 극복했다는데 살림살이는 어떠십니까? 짧은 한마디로 전국의 권영길이라는 이름을 알렸고 지지율은 한때 10%를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 진보 정치사상 전례 없는 수치였죠. 그는 이후 17, 18대 국회의원, 진보정당의 대표, 그리고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2013년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엔 진보정당 고문이나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조용히 정치를 떠난 듯했죠. 그리고 그는 다시 시민단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살림살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설립해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동권리운동을 이어가고 있죠. 2024년 지방선거나 총선 기간엔 후보 유세에 참여하거나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시민의 얼굴로 돌아온 권영길, 그는 더 이상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쳤던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있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진보 정치 1세대 권영길,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나요? 2012년 대선 TV토론, 한 여성 정치인의 한마디가 온 나라를 뒤흔듭니다. 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1987년 학력고사 인문계 여자 전국 수석, 서울대 법대 입학, 1996년 사법시험 합격. 그녀는 누가 봐도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했죠. 미군 장갑차 사건, 여성 인권, 군대 내 폭력 문제 등 사회 약자의 곁을 지키는 변호사. 진보 정치의 씨앗은 그 시절부터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입당, 2008년 국회의원 당선, 2012년엔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박근혜, 문재인과 함께 TV토론 무대에 섭니다. 그 유명한 발언으로 전국적 화제가 되었지만 박근혜 저격용이라는 프레임은 결국 이정희에게도 부담이자 족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통합진보당 내부의 경선 부정 논란, 그리고 극심한 내용까지 겹치며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게 되죠.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합니다. 그 순간 이정희는 정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무려 6년 동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SNS도 인터뷰도 언론 노출도 없었습니다. 실종설과 정계 복귀설만 돌 뿐이었죠. 2020년 그녀는 오랜만에 민중당 총선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짧은 단발은 그대로지만 백발이 섞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시민운동에 다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희는 정당 소속 없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정치, 전국 수석에서 인권 변호사, 정치인에서 다시 시민운동가로 화려했던 무대는 내려왔지만 이정희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정치는 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이정희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깨끗한 이미지, 참신한 말투, 그리고 새로운 정치라는 말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국현, 당시 안철수보다 먼저 기성 정치에 대한 우로 주목받았던 인물이죠.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기억에서 사라졌을까요? 문국현은 1950년생, 외국어대학교,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유한 킴벌리 CEO, 킴벌리 클라크 동아시아 총괄사장, KT 사회이사까지 역임한 모범적 기업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 환경 중심 전략으로 착한 경영자로 불리며 주목받았죠. 그러던 그가 2007년 창조한국당을 창당하며 정치에 전격 입문합니다. 이제 깨끗한 정치, 윤리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처음엔 진짜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층, 중도 지지층에게 큰 호응을 받았죠. 하지만 곧 도덕성 논란이 이어집니다. 강남 부동산 시세 차익 20억 원, 농지 취득 후 용도 변경 논란, 두 딸에게 6억 원 증여세 미납. 깨끗한 정치를 외친 그였기에 기대의 반작용은 더 컸습니다. 게다가 대선 막판에는 정동영, 이회창과의 단일화 요청을 거절하며 결과 없는 고집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죠. 득표율은 5.7%. 처음의 기대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2009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비리 사건이 터집니다. 문국현
문국회는 당대표로서 6억 원을 받고 비례 이번 공천을 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죠. 이로 인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정계에서 사실상 퇴장합니다. 문국회는 이후 정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한솔섬유 CEO,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경영 컨설팅 대표로 돌아갑니다. 현재는 조용히 기업 자문 활동과 지속가능 경영 관련 강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치권이나 미디어에는 일절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전신 혹은 안철수가 되지 못한 정치 실험, 그의 이름은 그렇게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정치인은 실패했지만 그가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치는 깨끗할 수 있는가? 착한 리더는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문국현을 기억하나요? 누구보다 농사꾼답고 누구보다 국회의원 같지 않았던 남자, 한복 입고 국회에 나타났던 사람, 강단 있는 말투, 고무신, 밀짚모자까지. 강기가 국회의원 같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짜였던 정치인.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1953년생 경남 사천 출신, 가톨릭 수도자를 꿈꾸며 7년간 수도 생활을 했지만 결국 선택한 길은 농사와 사회운동이었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활동,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우루과이 2라운드 반대 시위까지. 그리고 그는 진보정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합니다. 농민 출신 국회의원, 정말 드문 일이었죠. 그는 양복 대신 한복을 입고 말 대신 행동으로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 총 69일 단식, 의사봉 탈취, 철멍둥이 등 퍼포먼스, 공중부양짤의 주인공. 강기갑의 국회는 쇼가 아니라 투쟁이었다. 당시 시민 반응, 강달프라는 별명을 얻고 진보 정치의 아이콘이 되었죠. 18대 총선 단 178표 차이로 당선. 하지만 19대 총선에선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그는 고향인 경남 사천으로 돌아가 진짜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매실나무, 염소, 그리고 어느 날 발견한 10년 된 매실 발효에 이 안에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유산균을 발견하게 되죠. 그 후 강기갑은 미생물 농법 보급 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 그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선거철이면 후배 후보 지지 연설, 사회 문제에는 기고문으로 입장 표명, 그리고 여전히 두루마기 한복 차림의 농사꾼. 말보다 땀, 법보다 양심. 그게 강기갑의 정치였습니다. 정치인은 떠났지만 강기갑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단식, 철멍둥이, 공중부양짤, 그리고 지금은 유산균 농부. 당신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안희정, 대권주자에서 성범죄자까지, 그리고 지금은. 한때 그는 노무현의 계자, 그리고 민주당의 차세대 에이스였습니다. 잘생긴 외모, 유려한 화법, 온건한 이미지로 충남의 엑소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안희정, 그는 분명히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갔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왜 무너졌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조용히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의 지금을 전합니다. 안희정은 1965년생, 충남 논산 출신, 서울의 대학 대신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한 운동권 엘리트였습니다. 1989년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활동했죠. 200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2007년 사면 복권, 2010년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되며 정치적 부활을 이룹니다. 그는 재선에 성공하고 2017년 대선에 도전하며 문재인과 1대1로 경쟁하기에 이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2위, 그 누구보다 강력한 대권 후보였죠. 하지만 2018년 3월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속적인 성 관련 의혹에 대해 폭로하면서 안희정의 정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은 씨 2018년 인터뷰.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2019년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합니다. 그는 성 관련 범죄자로 낙인 찍힌 채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되죠. 2022년 안희정은 만기 출소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자택에 머물며 언론과 일절 접촉을 끊고 조용히 지내고 있죠. 하지만 2023년 지지자들과 비공식 친선 모임을 가진 사실이 알려졌고 2024년에는 아들의 결혼식에 전 부인과 함께 참석한 모습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복귀 신호탄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식 정계 복귀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대통령에 가장 가까웠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너졌고 그가 남긴 상처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논란인가 오해인가? 아직도 사람들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법은 말했습니다. 유죄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정치인 안희정, 그리고 인간 안희정.